오는 3월 1일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종교, 신분, 지역, 성별을 초월한 항일투쟁이자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키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국민들이 만세를 외치던 그때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하던 친일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3.1운동 당시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일부 친일파들은 3.1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천도교 교주 손병희는 만세운동을 함께할 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이완용, 박영효, 윤치호처럼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이들도 포함되었는데 친일 행위도 악명 높던 이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한다면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영효와 윤치호는 답을 회피했고 이완용은 독립이 되면 종로에서 맞아 죽겠다라며 거절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1운동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만세운동을 총독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선 총독부의 친일파 대접에 대한 불만이다,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과소평가했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후 손병희는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대표 33인을 구성, 태화관에서 만세선언을 외쳐 3.1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친일파들도 민족대표 33인의 예상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박용효는 침묵했고 윤치호는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1운동을 무모한 운동이라 평하며 사적인 의견 표명만 했습니다. 그나마 이완용이 친일신문인 매일신보에 경고문을 3차례 기고했는데 그마저도 한 달이 지난 4월에야 작성합니다. 또한 4월에 쓰인 1, 2차 경고문에선 실력 양성만이 조선 독립을 위한 길이요, 불만이 있으면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총독부에게 청원하자 하는 등 경고문이 하는 제목과는 다르게 내용과 문체는 설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3차 경고문에선 문체도 단호해지고 조선인의 열등함에 대해 토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볼 때 이완용의 미온적인 행적은 3.1운동에 공감했다기보단 예상치 못한 대규모 만세운동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다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3.1운동을 전력으로 방해한 친일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부대 신인 장석주는 병합 전부터 을미사변에 참여하거나 이토이오 부미를 기리는 동아찬영회의 총재를 맡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보를 보였습니다. 병합 후엔 남작자기를 받았는데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독립 소요의 사정과 원인이라는 글을 총독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힘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관청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살해할 것이다 라며 총독에게 무력 진압을 건의합니다. 민원식은 을사오족 중 한 명인 이지용과 친일단체 대한실업협회를 조직, 부회장을 맡았으며 합병운동을 벌였습니다. 3.1운동 당시 고향군수였던 그는 매일신보와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3.1운동은 민족 자결주의를 오해한 기독교와 천도교의 망동적 행위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이후 그는 국민협회를 조직, 참정권을 획득해 일본인으로 살자는 신일본주의를 주장해 독립운동의 분열을 시도합니다. 3.1운동 이후에도 일본의 지원을 받아 참정권운동을 벌이던 그는 1921년 도쿄에서 유학생 양군한에 의해 처단됩니다. 이 밖에도 박영철을 포함한 많은 관료 귀족들이 경고문과 자제문을 써 일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몇몇 친일파들은 아예 직접 단체를 이끌고 만세운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박중양은 오랜 일본 유학 생활을 거치며 강한 친일 성향과 자국 혐오 사상을 지닌 자였습니다. 러일전쟁 시 일본군 통역으로 일했던 그는 진주, 대구 군수를 거쳐 중추한 참의도 있던 중 3.1운동을 맞았습니다. 그는 대구로 내려가 대구 자재단을 창설했는데 이들은 지역 유력자들을 통해 만세운동을 사전에 알아내 신고했고 깡패들을 포섭해 거리행진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관동대 지진 때도 조선인 학살은 유언비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총독부는 합병 25주년을 맞아 편찬한 조선 공로자 명감에서 박중양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평했습니다. 그 역시 중추한 참의를 역임하고 제국 후에 기조권 의원에 선임됩니다. 대구에 박중양이 있었다면 전주엔 이진호가 있었습니다. 무관이었던 그는 아관파천으로 일본에 망명했다가 고종 폐위 후 귀국해 경북 도장관, 전북 도장관을 역임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전주의 자본과 유력자들과 전북 자성회를 만들었는데 3.1운동을 방해하고 태극기를 압수하는 등 대구 자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였습니다. 만세운동을 방해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1924년 조선인 최초로 총독부 국장에 임명됐고 이후 중추한 참의직을 역임합니다.
이 둘 외에도 연천의 예종석, 옥천의 정소경 등 지역 곳곳에 자재단이 생겨납니다. 자재단은 일제가 창설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운영과 활동은 일제에 잘 보이려 한 지역 유지들과 자본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자재단은 3.1운동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한 가장 반민족적인 친일단체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친일파들이 3.1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탄압과 방해를 무릅쓰고 거리로 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집회인 수가 106만여 명이고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나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 중 6.31%가 만세운동에 참여했음을 뜻합니다. 7,509명의 사망자를 포함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몸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친일파들이 그토록 문약하고 우매하고 수능적이다 외치던 조선인은 자신의 정부를 세웠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을 바꿨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독립의지를 알렸습니다. 거짓과 편견을 박살냈던 날. 그것이 3.1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